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암기를 해야 할 것들이 조금 많은 문법 단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내려가서 여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글 창제 전에는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느냐? 한글 창제 전에도 당연히 우리말은 있었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없었던 거죠? 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무엇을 빌려서 사용을 했다? 한자를 빌려서 사용을 했다. 하지만 우리 양반을 제외한, 근데 양반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양반을 제외한 평민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건데, 그래서 한글 창제의 이유와 창제 정신 보시면 첫 번째가 무슨 정신? 자주정신.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다. 자주정신. 두 번째가 예민정신. 예민정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마지막 실용정신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사실 정말 배우기 쉽거든요. 한글은.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자음의 제자원리, 상형, 가획, 병서가 나와 있죠. 자, 상형은 자음의 기본자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기본자들이 있죠. 이렇게 5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모양을 본떴느냐 나와 있죠.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옷에다가 목구멍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음자의 기본 제자 원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도 기본이고 어떤 모양을 본떴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5글자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더 그으면 이렇게, 한 번 더 그으면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라는 것을 무엇의 원리라고 했다? 가획의 원리라고 했다. 그 다음 병서의 원리는 더 글자를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 원래 같은 글자를 각자 병서, 다른 글자를 합용 병서라고 하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을 병서. 그 다음 연서도 원래 있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위아래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연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모음의 제자 원리 나와 있죠. 역시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자, 자음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아래 앞자라고 해서 둥근 모양은 하늘의 모양을 본떴고, 으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죠. 무엇의 모양? 땅의 모양을 본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합성은 다른 모음자들을 합한 거. 여기 있는 병서의 원리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을 한 것을 초출자라고 하고 한 번 더 한 것을 제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초출자, 여기 있는 것을 제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한자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한글의 우수성.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고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은 정도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익히기에 매우 편하겠죠.
반면에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이면서 글자의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5,000자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적은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밑에 영어 알파벳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한글. 자, 앞에서는 한자와 비교를 했고 여기서는 영어 알파벳과 비교를 했죠. 볼까요?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거의 대응하고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하게 발음이 된다. 그리고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없다. 배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한글은 글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배우고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것. 7번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글자를 만든 제자 원리가 체계적이고 음절 단위로 모아 썼기 때문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실용적입니다. 8번 우리 모음자 최소형 자판, 자음자 최소형 자판 알 건데 이게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제자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판을 만드니까 다른 언어들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입력이 훨씬 편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모아쓰기 방식을 적용을 한 버스 노선 안내판의 장점이 뭐냐?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가로 쓰기도 되고 세로 쓰기도 되고 그래서 출발점과 종착점, 중간 정류장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좁은 공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는 예시.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핵심 다 짚어드린 겁니다. 다 짚어드린 거고 아까 이게 자판, 이게 안내도. 훨씬 보기에 뭐하죠? 편하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저기 A, B, C, D, E 빈칸에 들어갈 말 적절한 것인데 저거 무엇 되지 않으면 암기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찍으면 되겠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제자 원리 마찬가지죠. 무조건 뭐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 이거죠. 초출자, 제출자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무조건 무엇 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이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를. 여기 볼래요? 11번. 자음 기본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도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확인되셨나요? 답은 4번이죠. 혀끝 아랫니가 아니라 혀끝 윗잇몸이죠. 혀끝 윗잇몸입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